안녕하세요. 바삭하고 담백한 파리 이야기 빠담. 자, 오늘 우리의 이야기 주제는 다들 좀 기다리셨을 만한 몽생미셸입니다. 진가이드님의 거의 홈그라운드,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잖아요? 몽생 지방령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적으면 한 번, 많으면 두 번. 진가이드님 거의 주로 이제 노르망디에서 그렇죠, 활동을 맞습니다. 하셨었고. 네. 이게 왜 그렇게 이 기억에 많이 남냐면 너무 멀어요. 그렇죠. 파리에서 거의 380km가량 떨어져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서울하고 부산 거리. 저희도 오늘 좀 많은 분들의 요청을 받아서 몽세미셸에 찾아오게 됐어요. 몽세미셸이 참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노르망디라고 하는 뜻은 북쪽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800년대경에 많은 바이킹들이 정착했던 곳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파리 북쪽의 지역이 되게 되고요. 건물의 형태 같은 것들도 바이킹들이 전통적으로 짓고 살았던 가옥 형태로 건물이 현재 남아있는 장소들도 꽤 있습니다. 배를 워낙 잘 만들다 보니까 배를 뒤집어서 지붕을 만든 것 같아요. 그 노르망디의 가장 좀 유명한 관광지가 바로 몽생미셸이잖아요. 몽이라고 하는 단어는 산, 정말 언덕이라고. 목마르트 할 때. 목마르트라 할 때 그 몽이 이제 몽생미셸의 같은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쪽에 생미셸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인트 미카엘, 천사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풀어보자면 그냥 성 미카엘의 이름을 딴 산이라고나 할까요? 몽쉘 통통 때문에 여러분들이 몽쉘 미셸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몽생 미셸 해서 어려우시면 대천사 미카엘의 산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몽생미셸이라고 하는 수도원의 역사도 참 유구하잖아요. 708년에 이 몽생미셸에서 직선거리로 한 10km 떨어져 있는 아브랑슈에 살고 있었던 오베르의 주교의 꿈에 대천사 미카엘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꿈에 첫 번째 나타나서 저 먼 곳에 있는 당시에 이제 몽생미셸이라는 몽동부라고 해서 무덤산, 네. 자그마한 한 80m 정도 되는 섬에 나를 위한 성스러운 장소를 만들어라 라고 이제 꿈에서 이 계시를 내리고 갔는데 당시에 이 지역이 갯벌 지역이죠. 그렇죠. 주변이 다. 사람들이 빠지기도 하고 목숨 잃는 사람도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대요. 그런데 이 대천사 미카엘이 또 성격이 고집스러우셨는지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다시 한 번 말하노니 저곳에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했는데도 이 오베르가 망설였던 거죠. 망설이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문헌을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의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싶었던 이 미카엘이 마지막 세 번째에 나와서는 손을 들어 머리 위에 강한 빛을 두개골에 쫙 쏘여주고는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저곳에 나를 위한 성소를 만들어 라고 하고 사라졌는데 머리가 정말 깨질 듯이 아팠던 오베르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709년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기도하는 공간으로 시작했던 게 몽생미셸의 시작입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서 가장 좀 신비한 지형 중에 하나가 바로 몽생미셸이잖아요. 하루에 두 번 이 바다의 도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산이 되기도 했다가 섬이 되기도 하는 정말 지금 우리가 봐도 신비한 지형이었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곳은 굉장히 영적으로 영험한 장소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89년 이 프랑스 대혁명 당시 종교를 부인했던 혁명군들이 바다 위에 떠 있는 저 수도원이 너무 부자이기도 하고 게다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거 관리가 쉽겠구나 싶어서 감옥으로 써버리는 아주 또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던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현재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나 찬란한 역사를 갖고 있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내부가 굉장히 좀 소박하고 투박한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혁명군에 의해서 너무 많은 파괴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복원하지 않고 그대로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또 수도원의 어떻게 보면 또 본질적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몽생미셸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몽생미셸 내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몽생미셸에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이제 쉽지 않네요. 네, 오늘 날씨가 근데 너무 좋아서 진짜로. 사실 이렇게 좋은 날씨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몽생미셸 와서. 손님들랑 왔을 때도 진짜 엄청 힘든 날씨인데 네. 오늘 몽생미셸이 보고 와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몽생미셸 수원 이미 티켓팅을 마치고
뭐랄까 거의 꼭대기에 거의 다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는 저 섬 위에다가 지은 수도원이기 때문에 재미나게도 위로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관람 방식이죠. 와보신 분들 다 아시고 여기 올라오시면 막 어머니들이 다리가 우들거려 죽겠다. 나를 두고 가거라. 나를 포기라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죠. 709년부터 만들어진 곳인데 뭐 수차례 증축과 개축 혹은 뭐 파손 등등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흔적들을 좀 볼 수 있죠. 주변을 보시면 벌써 건물들이 뭔가 되게 많은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반듯반듯하게 건물들이 딱 돌들이요? 재단이 돼서 만들어졌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사님들이 여기서 지내실 때 아무래도 이제 섬에 만들어진 수도원이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주변이 다 바다니까요. 그렇죠. 빗물을 받아 드셨다고 하는데 그 빗물 저장 창고의 흔적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죠. 수도꼭지. 이 비가 오게 되면은 건물 그렇지. 안쪽으로 이제 비가 쫙 모이게 되면서 그 모인 물탱크에 모인 빗물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도꼭지를 달아놓은 거죠. 맞죠. 맞습니다. 수도꼭지. 가끔 비 오면 이거 물 나와요. 똑똑똑 떨어져서 떨어지더라고요. 그 이거 묶어놓은 거에 여기 올라오면 힘드니까 물 안 가져오신 분들 드실까봐 묶어놨다고 또 하더라고요. 드시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요 위에 이제 이나가님 설명해 주십시오. 저 이쪽에 보시면 나무 통로가 하나 이렇게 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수도 원장님이 수도원 본당으로 이제 넘어가실 때 사용하시던 그런 특별한 통로라고나 할까요? 우리 같은 좀 평범한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는. 원래는 요게 요 밑에 부분 저기 보시면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저기. 파여져 있는 저기에서 이렇게 건너가는 게 있었는데 무너지면서 저 윗부분이 홀라당 사라져가지고 새로 지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여기 통로 한번 지나가 봤잖아요. 진짜? 네. 언제? 옛날에 여기 몽세미셸 관리원장 만나러 갔을 때 여기로 지나가서 거기 가면 사무실이 있어요. 진짜? 네. 대박. 말씀하셨던 물 여기 나오고 있어요. 수돗물. 근데 먹으면 안 된다고 써있죠? 네, 위쪽에 농복답을 농복답. 이현희 씨와 그리고 정용화 씨. 씨가 나왔던 제목이 뭐였죠? 더 패키지입니다. 더 패키지. 벌써 이렇게 잊으시면 아유, 어떡해요. 저희 왔다 회사가 갔다 나왔던 드라마인데. 여기서 뽀뽀하잖아요. 예, 여기서 이 천사의 발밑으로 가는 계단 아래서 운명의 상대를 만날 거다라면서 저기 보시면 재밌죠. 미카엘이 딱 하고. 네. 우리가 밖에서도 이렇게 반짝한 그 조각상이 저 위쪽에 있는 미카엘 천사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지금 꼭대기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단 쪽 올라왔는데 맞습니다. 꼭대기서부터 몽세미셸 수도원의 내부 모습들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어요. 자, 들어오셔서 여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일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이 프랑스 전역의 어떤 미술관, 박물관, 유적지들이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좀 이 동선상의 재정비를 좀 해놨네요. 그죠. 여기가 널찍하고 정말 멋있었던 곳인데 주변 한번 쭉 돌아보시면 광활한 바다와 갯벌 그리고 저 멀리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이렇게 멋집니다. 저 멀리 풍경 하나는 최고예요. 진짜로 몽세미셸이 오기 너무 멀어서 그렇지. 서쪽 테라스가 이제 넓고 아주 시원하게 우리 이제 풍경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이 본당은 바로 제 계단 여기 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다 본당이었다고 해요. 근데 화재로 무너지고 나서 벼락 맞고 해가지고 테라스가 강제로 좀 넓어지는 형태를 좀 가지고 있죠. 네. 이 벼락 맞고 본당이 무너졌을 당시 다시 증축과 개축을 할 만한 재정적 여유가 부족했던 몽세미셸 수도원에서 무너진 석재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석재들을 좀 고르고 추려서 복원을 하다 보니까 좀 짧아진 모습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본당이 좀 작아진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거 많이 만날 수 있는데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뭐가 숫자가 A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9도 있고 8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난잡하게 써져 있잖아요. 이게 또 의미가 있죠. 지금 이곳으로부터 굉장히 좀 직선거리 거의 한 40km 가량 떨어져 있는 채석장에서 이 돌들을 채석해서 딱 다듬어서 몽세미셸 이 석재들을 납품했었는데 세상 만사 또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노동을 했으면 그 노동에 걸맞는 어떤 임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길드 상징, 상표 이런 거죠. 그래서 6번 모임, 뭐 9번 모임, 십자가 모임 이런 네. 식으로 그들의 모임의 이런 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볼까요? 알았어? 그래서 한 바퀴 쭉 한번 돌아보시죠. 갯벌이 참 멋있죠, 여기가. 지금 딱 보시면 갯벌 위쪽에 영상으로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막 발자국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네. 오늘 발자국들이 보이네요. 그쵸. 이거 왔다 갔다 했나 봐죠. 네. 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이제 똥블렌. 동블렌. 여기가 표시가 몽똥보. 있죠. 저게 네. 똥블렌. 그렇습니다. 이 앞에 갯벌이 4만 헥타르라고 해서 이제 축구장 4만 개 정도. 그렇습니다. 유럽에서 제일 넓은 갯벌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몽생미셸의 남쪽에서 차를 타고 그 주차장까지 들어왔었다면 예전에는 순례객들이 몽생미셸을 찾아올 때는 몽생미셸 북쪽에서 저 똥블렌 섬을 거쳐서 왜냐 한 번에 건너오기가 이거 너무 거리가 머니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길 거쳐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게 이제 1년에 한 40일 좀 안 되는 대만조라고 그래서 여기에 물이 꽉 들어차는 날들 멋있는 날들이 있잖아요. 완전히 섬이 되는 네. 몽생미셸이. 그런 거 모르고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기록도 없을 테고. 그러니까 그쵸.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갯벌에서 건너다가 그렇게들 빠져 죽기도 했다라고도 얘기가 또 전해지기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워낙 이 갯벌이 예전에는 위험천만한 장소였다 보니까 아무래도 몽세미셸로 건너올 때 이 갯벌을 건너오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이 몽세미셸에 도착하는 것 자체가 신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서쪽 테라스를 넘어 본당으로 본당으로. 아무래도 지금도 현재 수도사님들께서 미사를 드리고 있는 수도원이다 보니까 본당 내부로 들어갈 때는 모자를 벗어야 돼요. 그렇죠. 좀 꼬리 꽝이지만. 네. 본당이니까 목소리도 살짝 낮추겠습니다. 살짝 맞추시죠. 여기는 의자를 다 치웠네요. 여기 원래 의자가 다 이렇게 있었는데 되어졌던 것이고. 아예 못 앉게 아, 바꿨고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그죠? 한 바퀴 한 바퀴 돌아서. 도는 방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아이고. 지금 본당에 들어왔는데, 원래는 여기서 앉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곳인데, 원래는 이제 서양 건축도 성당과 함께 발전을 하잖아요. 큰 발전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탄압을 받았을 때는 다 지하에 숨어서 계시다가,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 이후로는 로마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뭐 회의를 하거나 했던 이제 바실리카라고 부르죠. 그런 이제 바실리카 양식을 시작하다가 회랑 양식이라고 회랑 하죠. 양식이라고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당을 짓자라고 해서 이제 지은 게 이제 첫 번째 이런 로마네스크라고 하는 동그란 아치가 동그란 아치. 그죠? 보시면 주변으로 해서 다 아치들이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이런 아치로 만들어주고 견고하고 웅장하고 이게 뭔가 신기해 가는 이 경고나무 좀 있는데 무게 중심이 벽 쪽으로 쏠리면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벽이 두꺼워져. 그렇죠. 벽이 두꺼워지면 또 창문이 크게 낼 수가 없잖아요. 이 로마네스크에서 어떻게 그러면 더 발전을 시켜서 요 빛을 더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서 고안한 게 이제 고딕이라고 하는 양식이죠. 고딕 양식은 앞쪽이 좀 더 잘 보이니까 우리 이난가이님이 앞쪽에 가 설명을 좀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곳은 예루살렘 형제회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시고 관리하시고 그러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장소가 성당의 앱스라고 하는 우리로 쉽게 생각해서 성당의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앞머리 부분 쪽? 그렇죠. 지금 현재 보시면 로마네스크 양식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빛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문들이 굉장히 넓어졌고 많아졌고요. 이렇게 넓고 많은 창문을 만들기 위해 벽이 얇아졌는데 그 벽이 얇아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로마네스크 아치에 비해서 뾰족해진 이 첨두 아치라고 하는 뾰족할 첨자 머리 두자 이 한자를 쓰는 첨두 아치라는 것이 발명되면서 이러한 극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를 하자면 이 얇은 벽이 밖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공중부벽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파리 노트르담 성당에 가시면 밖에 이렇게 턱턱턱 미끄럼틀처럼 붙여놓은 것들이 있죠. 이것도 보안제. 네. 자,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요 몽생미셸 본당에서는 로마네스크 고딕, 서양 건축의 발전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을 보실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이 또 몽생미셸 수도원에서 가장 또 백미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장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는
공중정원이고 공중정원 표현이 멋있는데요. 공중정원. 사실 이곳은 예전 베네딕토의 수도사님들께서 기도를 하시던 장소였잖아요. 뭐 명상, 사색 이런 것들을 하셨던 곳이죠. 저희 등 뒤로 지금 기둥들이 쭉쭉쭉쭉 서 있는데 이 기둥의 숫자가 총 다 합치면 137개가 되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 또 스톤도 신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수도사들이 기도를 드리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냥 만든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137개도 의미가 다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숫자 1은 유일신, 신은 한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3은 뭐 삼일체이기도 합니다만 끊이지 않는 숫자, 원의 숫자라고 해서 뭐 하늘이기도 하고 신이 계신 곳이기도 하고요. 4가 이제 지상의 세계라고 해서 3과 4를 더하면 완벽의 숫자 7. 보폭을 기둥과 기둥 보시면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걸으면서 명상하고 사색하셨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뒷쪽에 있는 이 초록색 잔디밭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이게 겨우 1년 전에 완성이 됐죠? 여기가 보수공사한 지 한 1년 된 것 같네요. 완성된 지가. 예. 그래서 이 잔디밭이 없었을 때도 사실 이곳은 중앙정원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가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이 포도 덩굴이 사실 천국을 상징하는 상징 식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가고자 하는 소망을 담아서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천국의 희망을 주는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항상 이 경계하라. 조심. 조심하고 항상 악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 포도 덩굴 중간중간 용의 형상을 담은 조각들 또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박쥐도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시면 여기 용도 있고 여기 박쥐 같은 것도 있고 원숭이인지 박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저기 용 아닐까요? 저것도 용일까요? 네, 뭐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 예수님의 형상이라던가 예전 이 중앙정원의 조각들을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을 했었던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사인인 양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록이 그런 설? 완벽하게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설이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중정을 걸어볼까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